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북한을 파괴하겠다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빠를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관련국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작년과는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네, 굉장히 다른 분위기죠. 1년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이제 뭐 로켓맨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세익스피어 시대의 고어까지 나오면서 뭐 미치광이 늑다리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1년 사이에 확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판세가 정상들 간의 회담이 그동안에 계속 연이어졌었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과정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도 이렇게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청신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얼마만큼 이제 큰 그 추동력,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반응도 확실히 1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자성남 북한 대사가 보이콧하기도 했는데 연설을 올해 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끝까지 남아서 듣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뭐 자리를 뜨거나 보이콧할 이유는 뭐 전혀 없는 것이고요. 뭐 끝까지 연설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엔 총회장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남북의 유엔 대사들이 같이 이제 그 공동으로 이제 뭐 4.27 판문점 선언을 번역해서 이제 회람을 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해서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로운 분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금 뭐 유엔 총회장에서 많이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좀 한반도에서 이제 뉴욕으로 장이 옮겨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전 그리고 플러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제 기초 몸풀기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대담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담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이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상의 언어, 이렇게 외교 수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안전보장이다, 언제까지 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종전선언을 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다기보다도 그건 이제 뭐 고위급 회담이나 그의 실무급 회담에서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상들 간에서는 이제 외교적 수사로 대담한 뭐 여정을 걷겠다, 그리고 뭐 대담한 어프로치,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확실히 이야기는 좀 판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제 뭐 말하자면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독재를 시행하고 있고 비난 대상이 이게 4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북한의 자리를 중국이 대신을 했죠. 중국 대신에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이게 4대 국가를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했는데 이제 북한을 거기서 제외를 하고 어쨌든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담한 이제 접근일 수 있겠죠. 북한이 전통적으로 지금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굉장히 비난 강도를 높이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대담한 새로운 추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상응 조치라고 이제 얘기는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게 꼭 뭐 제재 완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비정치적 요소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대담하고 새로운 추구, 상응 조치의 또 다른 면모, 아주 작은 단계의 상응 조치의 시작점, 이제 이런 것에서 비난하지 않고 좋은 얘기 해주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좀 대담하고 새로운 이런 표현에는 사실상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정상들끼리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가 그렇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갔길래 저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지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론 브리핑에 대국민 보고에서 밝혔던 구두로 오고 간 이야기는 많지만 공개적으로 아직은 밝히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예.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을 혹시 좀 붙여보자면은 별게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별게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또 별게 없다는 걸 밝히면서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는 것보다 북한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미국의 국내 정치 혹은 국제사회 정치에서 또 다른 뭐 풍파를 일으키는 것보다 일단 상황 관리를 하면서 대화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올해 내에 가능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정도를 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 걸로 해석도 가능하죠. 이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차차 흐르면서 이제 좀 퍼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것이 미국의 그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의 추가 조치는 무엇이 되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제5조의 내용이 미국의 상응 조치, 북한의 추가 조치, 이제 각각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문제인 것인데 그동안 얘기된 것으로 보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말 그대로 뭐 면이 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민들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광산에 영구히 핵 위험을 없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김 위원장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대목에 이제 평양 시민들의 박수 갈채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보검, 정의의 보검으로 핵무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미국과 한국과 종전선언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제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종전선언에 많이 이제 목을 메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의 등가물로 주고받을 때 네. 조금 더 확실한 북한 측의 추가 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이라면 북한의 이제 추가 조치로서 완전한 핵폐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화에서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종전 예. 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등가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행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싱크탱크 연설에서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면서 그 미국의 참여도 독려를 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할 게 이제 공공외교를 해야 되죠. 미국 조야를 설득을 좀 해야 됩니다. 예. 미국 조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근본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한국의 대미 외교, 특히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협회 연설을 하시고 저렇게 노력을 좀 하시는 건데 거기서 특히 이제 경협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경협을 하자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맥락들을 보면은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해지고 평화를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북방 경제, 동북아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중국 뭐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로 전체로 이제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경제적 연관성과 파이가 커지다 보면은 이게 또 이게 평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뭐 그 앞에 전제는 물론 비핵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신 차원에서 이런 비핵화가 전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좀 이제 평화로 가기 위한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경협과 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미국도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해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순서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을 때 원론적으로 한국 대통령 입장에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고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미국 조야에 계속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미국도 준비를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북한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고 할 때도 미국 세금 쓸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준비 차원에서 얘기를 계속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게 종전 선언, 이게 사실상의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락사무소나 무슨 뭐 이제 투자를 위한 뭐 대표부 설치들 등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 시찰단 얘기 등등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자신감을 얻고 하신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의 그 북한 경협으로서의 참여가 확대가 된다면 그 가장 좀 지금 뜨겁게 그 달아오르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 완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묘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일련의 좀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사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은 좀 해석이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제재 완화를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상의 제재 완화 효과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미국의 투자와 뭐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의 북한 방문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사실상의 제재 완화 등이 뭐 연락사무소 그 미국의 평양의 연락사무소 뭐 설치나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제 시찰단 방문 등등 이 이제 사실상의 제재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맥락들의 이제 접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제재 완화를 하려면은 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상당 부분의 대북 독자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뭐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뭐 개설을 하고 그리고 경제 시찰단 보내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사실상 대북 제재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완화되는 것이고 미국이 그러다 보면 유엔의 대북 독자 제재도 일정 부분 많이 완화되거나 혹은 유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완화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유예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정책 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화시키고 면제시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모두가 이제 합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재 완화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재가 이제 해소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정한 어떤 프로젝트별로 해서 유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단계적으로 잠정 중단했다가 다시 북한의 뭐 어떤 비핵화나 뭐 프로세스가 조금은 좀 뭐 표류되거나 했을 땐 다시 또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안전장치들은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과연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성사가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먼저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겠다 초청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측 입장에서도 안 만날 이유가 지금 상황은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회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북한의 고위급 라인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앞으로 이제 북미 대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아가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29일에 리용호 외무상이 또 기조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좀 강한 메시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슨 뭐 작년과 같은 어떤 강하고 좀 험한 메시지가 오고, 상당히 그렇죠. 센 발언들이 많았죠.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뭐 그런 메시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 지금의 상황 관리하는 차원의 원론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유엔 총회 연설 관련 또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